2026년 2월 28일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테헤란 관저 안에 앉아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최고위 관리들과 회담을 갖는다. 그는 가장 가까운 참모들과 함께 앉아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믿는다. 그의 생각은 완전히 틀렸다.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서 이스라엘 전투기 편대가 이미 아침 하늘을 가르며 날아가고 있다. 9,200만 명, 이 사는 나라의 최고 통치자에게 남은 시간은 정확히 2시간 뿐이다. 이것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아야톨라를 제거한 방법이다. 정권 수뇌부를 제거하려면 완벽한 수학적 정밀함이 필요하다. 중무장한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려면 몇 달에 걸친 냉정하고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스라엘 시간으로 오전 6시 30분 중동의 해가 떠올랐다. 공격 편대가 이룩해 테헤란을 향해 직진했다. 이 공격의 선봉은 F-15 이글이었다. 비록 50년 된 기계일지라도 끊임없고 집요한 업그레이드를 통해 이 전투기는 최상위 포식자로 변모했다. 쌍바렌지는 무거운 전투기를 마하 2.5, 즉 시속 1900마일이 훨씬 넘는 속도로 밀어낼 수 있는 충분한 추력을 만들어낸다. F-15는 기술을 별쪽으로 들고 중력에 맞서 수직으로 바로 상승할 수 있다. 최첨단 레이더는 디지털 저격수 조준경 역할을 한다. 이글은 적 항공기가 시야에 들어오기 훨씬 전에 발견하고 격추할 수 있다. 이글 전투기는 보통 단거리 무기를 많이 탑재하지만 이번 임무에선 비행기가 아닌 한 남자를 사냥하고 있었다. 날개 아래에는 수십 발의 스페로 미사일이 달려 있었다. 라파엘 첨단 방위 시스템에서 제작한 스페로는 매우 첨단화된 공중 발사 탄도 무기다. 조종사가 방아쇠를 당기면 미사일은 바로 날아가지 않고 기술을 강하게 위로 들어 상층대기로 치솟는다. 군용 GPS와 관성 항법 장치의 치명적인 조합이 극초홍속으로 지구로 다시 낙하하도록 유도한다. 조종사는 600마일, 즉 1000km가 넘는 사각지대에서도 스페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으며 미사일은 식탁 크기 표적도 명중시킨다. 이것은 소름 끼칠 만큼 확실한 정밀도이다. 수십 발의 이런 운동에너지 살상 무기를 장착한 F-15 전투기들이 동쪽으로 진격했다. 테헤란까지의 비행은 2시간 조금 넘게 걸렸지만 목표물은 사실상 불멸에 가까웠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미국과 이스라엘에게 어리석은 인물이 아니었고 이란 국민들에게는 공공의 적 1번이었다. 그는 무적의 이미지를 내세웠다. 그는 자신이 죽어도 이슬람 공화국의 기세는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공개로는 현실이 달랐다. 그는 테헤란의 요새 군의 아래 2개의 별도 지하 벙커 건설을 지시했다. 그 벙커들은 땅속 깊숙이 묻혀 있어서 방폭문에 도달하려면 특수 엘리베이터가 필요했다. 지상에서 안반층까지 내려가는데 5분 이상이 걸렸다. 그는 옛 동맹 헤즈볼라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의 전술을 그대로 따랐다. 그는 매일 저녁마다 벙커로 들어갔다. 낮에만 지상 사무실로 나왔다. 그러다 2025년 6월의 12일 전쟁 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군사 및 핵시설에 대규모 기습 공격을 감행했고 주요 군사 지휘관들을 제거했으며 최고급 핵 과학자들도 제거했다. 학살 이후 하메네이는 유령처럼 사라졌다. 그는 대중의 시야에서 자취를 감췄다. 거의 모든 시간을 지하 깊숙한 곳에 숨어 지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가혹한 전술적 현실에 직면했다. 그들은 아야톨라를 제거할 기회가 많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 목표물은 극도로 의심이 많았다. 그가 지상에 노출되어 그들의 시야에 들어오는 기회는 아주 짧고 미세한 순간뿐이었다. 그들은 드문 기회가 언제 올지 계산하고 그 순간 공격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했다. 그 이상적인 순간을 위해 정보도 필요했다. 몇 달 동안 이스라엘과 미국 정보기관은 숨막히는 감시작전을 시작했다. 그들은 최대한 정보를 얻으려 했다. 그들은 하메네이만 감시한 것이 아니라 그의 참모진을 추적하고 경호원들을 미행하며 측근들을 파악하고 조언자들을 감시하고 가족 구성원들까지 목록화했다. 그들은 그의 주변에 들어오는 다른 모든 중요한 이란 관리들을 감시했고 그의 하루를 시간대별로 일상 패턴과 관저까지 모두 파악했다. 그들은 공격의 완벽한 날짜와 시간, 장소를 찾아야 했다.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들의 공격이 완벽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보장해야 했다. 실패는 선택지가 아니었다. 이스라엘 요원들은 기밀 도구를 사용해 테헤란 전역의 교통 카메라를 직접 해킹했다. 그들은 하메네이의 관저가 위치한 파스테르 거리 주변에 설치된 카메라에 집중했다. 이 디지털 해킹으로 그들은 현장을 연구, 감시할 수 있게 됐다.
그들은 그 지역의 실시간 영상 피드에 접속하여 언제든지 누가 오고 가는지 정확히 볼 수 있었다. 몇 달 동안 조용히 관찰하면서 이스라엘의 유닛 A200 정보 요원들은 그 지역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구축했다. 그들은 그곳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가장 세밀한 부분까지 지도에 표시했으며 관저의 운전기사와 경호원들이 출근할 때 어떤 경로를 이용하는지 모두 기록했다. 그들은 매일 몇 시에 근무하는지 기록했고 누구를 경호하는지 추적했다. 그들은 차 주차를 선호하는 장소까지 지도에 표시했다. 전직 CIA 베테랑은 이 작전의 심리적 현실에 대해 설명했다. 이것은 큰 직소 퍼즐과 같으며 모든 정보 조각을 하나로 맞춘다. 신뢰할 데이터가 부족하면 그 빈틈을 더 살핀다. 그게 결국 모든 걸 말해준다. 그들은 음식을 어떻게 구하고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할까? 우리는 모두 일어나 잠자리에 들고 먹고 마신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흔적을 남긴다. 이스라엘 요원들은 파스테르 거리 주변 휴대전화 기지국을 해킹해 관계자와 직원들의 움직임을 더 잘 파악하려고 정보를 수집했다. 그들은 방대한 양의 원시 데이터를 수집해서 모든 데이터를 복잡한 알고리즘에 입력해 자동으로 패턴을 찾아냈다. 기계들은 적 본부에 대한 아주 선명하고 상세한 그림을 그려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도 마찬가지로 집요했다. CIA는 자체 기밀 자산과 기술을 이용해 아야톨라를 면밀히 감시했다. 그들은 그의 움직임, 회의, 그리고 깊이 뿌리내린 습관까지 추적했다. 그들은 그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그리고 그가 언제 은신처에서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지에 대해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파악했다. 며칠, 몇 주, 그리고 몇 달이 흘러갔다. 세계 최고 정보기관 두 곳이 그림자 속에서 이란 관리들의 일상 업무를 관찰하고 있었다. 요원들은 인내심 있게 때를 기다렸다. 그들은 최소한 성공적인 공격을 주도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다 그들은 이상 현상을 발견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알리 하메네이가 2월 28일 그의 지상 관저에서 열리는 주요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며 많은 이란 고위 관리들이 그곳에 모일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표적 명단은 엄청났다. 모하메드 파크푸르 이슬람 혁명 수비대 총사령관, 아지즈 나지르자데 이란 국방장관, 알리 샴카니제도 국가군사위원회 의장 등이다. 사에드 마지드 무사비 이슬람 혁명수비대 항공우주군 사령관, 모하마드 시라지 이란 정보부 차관, 심지어 아야톨라의 직계 가족들도 노출됐다. 그의 아들 무이타바와 딸 보슈라,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들 모두 같은 장소에 올 것으로 예상됐다. CIA가 현지에서 핵심 인적정보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보원은 회의가 예정된 일정에 맞춰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일부 정보 전문가들은 아야톨라의 측근 내부에 깊숙이 침투한 첩자가 있었고 그가 결국 아야톨라를 배신하기로 결정했다고 봤다. 그들이 정보를 어떻게 얻었든 이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기다린 순간이었다. 이것이 그들의 절호의 기회였다. 그들은 한 번의 강력한 공격으로 그 나라 지도부 전체를 영구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었다. 그들은 한 번도 실수할 여유가 없었다. 평생 한 번 있는 기회였다. 그들은 이미 조용히 이란 공격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원래 그들은 어둠을 틈타 공격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이 새로운 기회가 그 전략을 산산조각냈다. 작전이 시작되기 불과 며칠 전 미국과 이스라엘은 전술 계획을 완전히 조정했다. 그들은 야간 습격을 포기했다. 대신 그들은 밝은 대낮에 공격하기로 했다. 그들은 이란 관리들이 가장 예상하지 못할 순간을 선택했다. 치명적 공격일이 다가오자 이스라엘과 미국은 계획을 고수했다. 극도의 비밀리에 진행된 작전은 진짜 의도 노출 위험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이란 정권이 적들이 계획한 일에 대해 조금이라도 눈치챈다면 2월 28일 회의는 즉시 취소될 것이었다. 아야톨라는 신속하게 지하벙커 깊숙한 곳에 안전하게 보호될 것이며 그는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 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조차도 훨씬 벗어난 곳에 있게 될 것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모든 정보를 철저히 비밀에 붙였지만 대낮은 치명적인 취약점을 만들어냈다. 이스라엘 전투기가 테헤란 영공에 들어섰을 때 아침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여러 이란 고위 관리들이 이미 하메네이 관저에 도착해 있었다. 넓은 단지는 견고하게 요새화된 여러 건물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곳에 이란 대통령 집무실과 국가안보위원회가 있었다.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별도 건물에서 일했다. 많은 관리들이 주요 건물 한 곳에 모였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별도 집무실에 고립돼 있었다. 이것은 현지 시각 오전 9시 30분이었다. 목표물들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중요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전투기는 스페로 미사일을 충분히 탑재해
단지를 안방까지 파괴할 수 있었다. 이란인들은 처형자들이 오는 걸 알아채지 못했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저녁이나 밤에 공격이 올 것이라고 끊임없이 훈련받아왔다. 그들 중 누구도 자신들의 속적이 대낮에 수뇌부 제거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대낮의 공격은 중대한 문제를 야기했다. 만약 민간인이나 경비원이 접근하는 위협을 발견한다면 그들은 단 한 통의 전화만으로도 알릴 수 있었다. 아야톨라는 5분 동안 엘리베이터를 탄다. 작전은 실패다. 몇 달간의 계획과 수년간의 정보 수집이 모두 허사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현장에서 완전한 무선 침묵이 필요했다. 이스라엘과 미국 정보 요원들은 동시에 디지털 킬 스위치를 작동시켰다. 그들은 현지 휴대전화 기지국에 대한 통제권을 무기화했고 파스테르 거리 주변 지역의 모든 디지털 서비스를 방해했다. 그들은 네트워크를 잡음으로 마비시켰다. 심지어 당황한 경비원이 다급하게 보안팀에 전화를 걸어 임박한 공격을 알리려 해도 그들이 하메네이의 정예 경호원들에게 연락하려 해도 결코 연결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디지털 방식으로 전체 동네를 차단했고 보이지 않는 덫이 순식간에 닫혀졌다. 오전 9시 40분 내 물리적 타격이 시작됐다. 고고도 전투기들이 탑재한 무장을 발사했고 수십 발의 첨단 스페로우 미사일이 엄청난 속도로 하메네이 관저를 향해 곧장 날아갔다. 몇 초 만에 이 정밀 공대지 미사일들 중 여러 발이 목표물에 성공적으로 명중했다. 미사일들은 오랜 세월 견고했던 콘크리트 건물을 순식간에 연기나는 잔해로 만들었다. 오데드 에일람전 모사드 대테러 부서장은 현대전의 무서운 현실을 한마디로 요약했다. 60초의 작전에 걸린 시간은 그게 전부였지만 이는 수년간 준비해온 결과물이다. 현대전장은 더 이상 전차와 항공기만으로 정의되지 않는다. 이제는 데이터, 접근 권한, 신뢰, 그리고 타이밍이 전장을 결정한다. 단 1분, 이 한 지역을 바꿀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됐다. 거대한 검은 연기 기둥이 공기를 뒤덮었다. 주변 지역의 민간인들은 충격과 두려움 속에서 파괴되는 모습을 지켜봤다. 눈 깜짝할 사이에 하메네이의 전설적인 관저단지가 사라졌고 그와 그의 측근 인사들에게 안전한 피난처였던 공간도 없어졌다. 하메네이도 마찬가지였다. 저태간 극소수만 첫 공격에서 살아남았고 그들은 필사적으로 피난처를 찾아 뛰어다녔다. 하메네이 아들 모이타바도 그런 통계적 예외 중 한 명이었다. 그는 탄도미사일이 도착하기 불과 잠시 전 신선한 공기를 마시러 밖으로 나갔다. 그는 다리에 중상을 입고 폭발로 아버지, 아내, 아들을 잃었다. 그는 겨우 잔해에서 기어나왔다. 알리 하메네이 자신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86의 나이에 그는 최측근들과 핵심 고위 인사들과 함께 갑작스럽고 폭력적인 죽음을 맞이했다. 한 번의 공격으로 이란 국가의 수장이 완전히 제거되었다. 사건 직후 위성사진은 피해의 종말론적인 규모를 드러냈다. 그 후 몇 시간 동안 미국과 이스라엘군은 이란의 방공망, 레이더, 군사기지, 그리고 기타 중요한 기반 시설에 대해 수많은 추가 공습과 폭격을 감행했다. 정권에 남아있던 자들은 임시 3인위원회를 급히 구성했다. 통제력을 어느 정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모이타바 하메네이를 새로운 최고 지도자로 선출했다. 전쟁 첫날의 찬수작전은 궁극적인 군사적 체크메이트다. 이것이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명령하며 기대한 완벽함이다. 그는 완벽한 60초 만의 승리를 기대했다. 그는 엄청나게 열세였던 우크라이나 군대가 어떻게 러시아 전쟁 기계를 첫날 완전히 무너뜨린 잔혹한 함정을 놓았는지 보기 위해 직접 피 바닷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클릭하시고 다음 전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